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거나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면서 우리 뇌와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겁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놓치십니다. 그 결과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무서운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용유, 그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집에서 보고 계신지, 병원 대기실에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감과 신뢰 형성.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아프다던데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절 거치면서 제대로 된 영양도 못 챙기고 힘든 일 하시면서 몸 혹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건강 정보도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기름에 대한 정보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기름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특정 기름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고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좋다고 했던 기름이 최근에는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기름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세요. 볶음 요리도 안 하시고 나물도 무쳐 드시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지방산이 있거든요. 특히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값싼 식용유를 사서 모든 요리에 사용하세요. 튀김도 하시고 볶음도 하시고 심지어 나물 무치는 데까지. 그런데 이런 기름들 중 일부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실제 사례 중심 스토리텔링.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편의상 김영숙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67세셨던 김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 산책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게이트볼도 즐기시고 손주들 봐주시면서 활기차게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산책을 가도 예전만큼 힘이 안 나고 무엇보다 손주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셨대요.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깜빡깜빡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습관을 개선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셨대요. 김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위해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생선도 비린내 난다고 잘 안 드시고 대신 나물 반찬 위주로 드셨는데 나물도 기름에 묻히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장이나 소금만 약간 넣어서 드셨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마트에서 가장 싼 식용유를 사서 쓰셨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기름 아니겠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튀김도 그 기름으로 하시고 볶음도 그 기름으로 하시고 심지어 한 번 쓴 기름 아까워서 여러 번 재사용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신 방법들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무조건 피하다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산은 기름을 무조건 피하다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산은 부족했고 반대로 요리할 때 쓰신 값싼 기름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방산이 많았던 겁니다. 특히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전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김 어르신의 어지러움과 손저림 증상은 바로 이렇게 좁아진 혈관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나타난 거였습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은 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식용유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떤 기름이 좋고 어떤 기름은 피해야 하는지 또 같은 기름이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셨죠.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의 진짜 원인 설명. 그럼 도대체 왜 기름의 종류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기름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를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각 부품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윤활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 즉 지방은 바로 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윤활유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좋은 윤활유를 넣으면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만 질 나쁜 윤활유를 넣으면 오히려 부품이 마모되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관은 마치 도시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도로에서는 차들이 막힘없이 잘 다니지만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고 공사를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밀어내려면 더 센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둘째,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충분한 피가 가지 못합니다. 피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뇌세포와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기름때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럼 왜 나쁜 기름은 혈관에 쌓이고 좋은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까요? 이건 지방산의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포화지방은 마치 딱딱한 고체처럼 우리 몸에서도 굳어지기 쉬워요. 상온에서도 고체로 있는 버터나 라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방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은 액체 상태로 흐릅니다. 혈관벽에 잘 달라붙지 않고 오히려 이미 쌓여있는 나쁜 지방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때 낀 그릇을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관벽에 생긴 염증이 동맥경화의 시작이거든요.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도 종류가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6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오메가6는 과다 섭취하고 오메가3는 부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원래 자연에는 거의 없는 지방인데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깁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대표적이죠.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더 중요해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혈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죠. 둘째, 혈관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벽에 상처가 나도 빨리 아물지만 나이 들면 회복이 더디고 그 자리에 기름때가 쌓이기 쉬워요. 셋째,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 속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 오랜 세월 쌓인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대, 30대 때 먹던 대로 60대, 70대에도 똑같이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기름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쌓인 기름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고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는 있거든요. 해결책 제시 핵심 전환 구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식용유만 바꿔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나쁜 기름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묘입니다. 파묘는 값이 싸서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데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라면, 과자, 빵 심지어 일부 식용유에도 섞여 있어요. 식품 라벨을 보실 때 파묘라고 적혀 있으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재사용한 기름입니다. 특히 튀김 요리에 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게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이고 부분경화유라고 적힌 것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식빵이나 케이크, 도넛 같은 빵류를 사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자, 이제 좋은 기름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어온 전통 기름인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혈관 탄력도가 개선되어서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었고요. 들기름은 마트에서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죠? 그런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올리브유를 반 스푼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21% 낮았다고 해요.
올리브유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종류가 많으니까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장 좋은데 첫 번째로 짠 기름이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름이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EPA와 DHA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줘요. 또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막은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메가3가 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의 오메가9 지방산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줄입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청소부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또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혈관이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들기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스푼이 얼마나 되냐고요? 일반 밥숟가락으로 꽉 채워서 하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한 스푼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라서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해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나물 무칠 때 넣거나 국에 한 스푼 넣어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된장찌개나 미역국 드실 때 한 스푼 넣어 드시는 거예요. 국물이 고소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야 해요.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2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들기름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다면 산화된 거니까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들기름을 살 때는 되도록 작은 용량으로 사세요. 500ml 정도면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큰 병으로 사면 다 먹기 전에 산화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사다가 실온에 그냥 두시거나 한번 개봉한 걸 몇 개월씩 쓰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더 나쁘게 만들거든요. 다음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도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기름보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은데 그 이유는 올리브유가 들기름보다 열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 빵에 찍어 드셔도 되고 요리할 때 써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브유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약 180도입니다. 발연점이 뭐냐고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연기가 나면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볶음 요리에는 쓸 수 있지만 튀김 요리에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튀김은 보통 18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볶음 요리를 하실 때도 팬을 너무 뜨겁게 달구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서 요리하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두르고 바로 채소나 재료를 넣으세요. 기름만 오래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를 살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건 빛에 노출되어서 산화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고 산도가 0.8% 이하인 게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올리브유는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손으로 직접 따서 첫 번째로 짠 기름이라 어느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너무 싼 건 다른 기름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올리브유도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름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들기름을 국이나 나물에 넣어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샐러드를 드신다면 올리브유를 뿌리고 저녁에 채소 볶음을 하신다면 올리브유로 볶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하고 오메가9도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지방산 섭취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들기름과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다른 기름은 아예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도 적당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튀김이나 고온 조리는 최대한 줄이시고 꼭 튀김을 하셔야 한다면 기름을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은 고칼로리 식품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합쳐서 하루에 2스푼에서 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 대상과 예외 설명.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방법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아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들기름의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들기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반 스푼 정도로 줄이거나 주치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만큼만 드세요. 둘째,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분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이 과정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량을 줄이시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셋째, 췌장염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염이 있으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넷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나 올리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기름들을 드시면 안 되겠죠. 만약 먹고 나서 입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들기름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기름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일곱째,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건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주의사항입니다.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을 바꾸는 건 약 치료를 보조하는 방법이지 약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약은 꼭 드셔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런 것들도 함께 실천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담배를 피우시면 소용이 없어요. 꼭 금연하세요. 변화된 결과 제시.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말이죠. 김 어르신은 제 상담을 받으신 후 식용유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방에 있던 값싼 식용유는 버리시고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셨어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드시고 나물 반찬도 들기름으로 무쳐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에 채소 볶음을 하실 때도 올리브유를 쓰셨죠.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전에는 일어나도 한참 멍하니 있어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개운하더랍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손끝의 감각도 돌아왔어요. 손주들 손을 잡을 때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210으로 떨어졌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많이 낮아졌고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어도 140에 90 정도로 높았는데 이제는 130에 80 정도로 유지되더랍니다. 가장 좋았던 건 일상생활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뒷산 산책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게이트볼 치러 갈 때도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나고 요리하실 때도 레시피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대요. 기억력이 좋아진 거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셨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답니다. 같이 들기름 사러 마트에 가시고 올리브유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도 하나둘씩 따라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대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칭찬하셨대요. 김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건강하게 손주들 크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김 어르신의 변화가 들기름과 올리브유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식용유를 바꾸신 것과 함께 전반적인 식습관도 개선하셨거든요. 가공식품을 줄이시고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쓰기 시작한 게 변화의 시작점이었다고 하세요. 이게 동기가 되어서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하나씩 바꿀 수 있었다고요.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 보완. 여러분, 들기름과 올리브유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이 개선될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첫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시면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걷기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운동이에요.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편하게 걸으세요. 만약 30분이 힘들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허리를 좌우로 굽히고 다리를 쭉쭉 펴고 스트레칭을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도 높여줘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정 수분량을 정하세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고 혈관도 재생됩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낮잠을 줄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혈관 건강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꼭 끊으세요. 금연이 어렵다고요?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 절주입니다. 술도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특히 소주나 양주 같은 독한 술은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해보세요. 여덟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사과 같은 게 좋습니다. 한 끼의 채소를 절반 정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고기나 생선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아홉째, 소금을 줄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은 조금만 드세요. 음식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같은 걸 쓰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열째,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하나씩만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걷기 운동만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는 스트레칭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물을 더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도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조금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마무리 희망 행동 유도.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 건강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만 바꿔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파뮤, 재사용한 기름, 트랜스 지방이 든 기름은 피하시고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드세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가열하지 말고 나물이나 국에 넣어 드시고 올리브유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걷기,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숙 어르신처럼 60대 후반에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용유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마트에 가시면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 그게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 분명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손주들 성장하는 걸 보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